자, 안녕하십니까. 구주차, 즉 이제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파트들 중에 아마 연료전지를 이제 구성하는 파트들 중에 MEA 바로 세 번째 시간 역시 전극에 전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은 아마 이제 비배급 얘기를 좀 손을 댔었죠. 그다음에 MEA 제작법, 그다음에 어, 전극의 제작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전극 제작 중에서 아마 비배금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중에서 아마 폴리올법에 대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다루고 넘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극 제작법. 이번에 MEA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PPY 보호 코팅법을 이용하는 코어쉘 합금 촉매 제조 얘기했었죠. 코어쉘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단계를 1, 2, 3, 그다음에 4, 5, 잠깐, 죄송합니다. 3, 4, 여기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5단계가 여기에 스텝 5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백금에다가 이제 이제 카본에다가 이제 백금을 카본인데 카본 중에서도 이제 PPY 코팅이라고 얘기를 했죠. PPY 코팅. 자, 근데 PTC를 바이오 폴리올 프로세스로 폴리올 공법으로 이제 만들었죠. PPY 코팅을 합니다. 어디에 PTC에 폴리머라이제이션 피롤 방식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 해서 그다음에 나이트로젠을 니켈을 임프레그먼트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 열 처리를 요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PT 리치 쉘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요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코쉘 합금은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초창기에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놈의 어떤 어, 템 사진을 본 거죠. 이것도 템이죠. 템 사진을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라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PY 보호 코팅을 적용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제 봤더니 그 적용하지 않았던 놈들은 자 이게 입자 사이즈가 적용한 놈은 위드죠. 적용한 놈은 좀 보통 요일대에서 많이 형성이 됐는데 적용하지 않은 놈들은 일단 좀 요일대 요렇게 좀 많이 형성이 되는 걸로 아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불안 같다. 입자 사이즈가 좀 덜 균일하죠.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결과 이거는 좀 LSV죠. 리니어 스윕 볼티지. 이제 전압을 이제 올려봤더니 리니어 스윕 볼티지 방식으로 올려봤더니 어떤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 중에서 가장 결국에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이놈이 가장 좋은 죄송합니다. 빨간 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결과를 뽑아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처리 가스 쪽 이제 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공기에서 한 거냐? 아니면은 줄소랑 수소랑 알곤의 혼합가스 안에서 했느냐 봤는데 역시 이쪽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이게 수소 영역이고 요일 때는 산소 영역이죠. 여기는 이중층 컴패시터 영역이니까 여기는 일단 무시하라고 그랬죠. 수소 영역 확실히 피크가 제대로 나온 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이 산소 분위기, 공기 분위기에서 거는 별로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랑 이제 상용,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상용 PTC 촉매랑 이게 두 개 아마 TKK는 다나카에서 나온 촉매인데 이게 해봤더니 이렇게 좀 더 좋게 다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매스 액티비티를 0.9V에서 해봤더니 0.44 대 0.25 정도 어디냐면은 0.9V 여기쯤에서 이제 비교해 본 거죠. 대충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이렇게 이제 대충 나왔죠. 0.44 대 0.25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쪽이 더 유리하다는 걸 이제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PDA 코팅 방식으로 이용해서 폴리도파민 이제 도파민을 이용해서 이제 코팅해 본 방식이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스텝으로는 백금 PTC 위에다가 니켈을 이제 박는 거죠. 도파민에서 여기다가 이제 PDA 레이어를 이제 한번 PDA 코팅해서 PDA 레이어를 이제 깔아주고 도파민을 깔아준 다음에 니켈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니켈을 집어넣고 다시 도파민을 히트랜 900도에서 열 처리를 하면서 도파민을 날려주니까 여기 이제 그 니켈이 이제 백금 속으로 이제 빠바바박 파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정이고 그다음에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이제 접착제랑 어, 예, 접착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PDA 도파민 보호 코팅이 없는 놈, 그다음에 도파민 보호 코팅이 있는 놈, 이놈은 더 있는 놈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엔 어쨌든 있는 놈들이 좀 더 우수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여기 한번 확대해 봤더니 요쪽이겠죠. 이걸 확대해 봤더니 좀 본다 이게 좀 제대로 이제 뭔가 딱 박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이제 이 그림은 요 일대가 이제 백금이 이제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백금, 니켈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이 이제 돼 있다는 거. 요 입자 하나를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죠. EDX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요쪽은 요쪽 양쪽이 이제 이쪽이 겉에가 되는 거죠. 겉에는 백금이 많고 가운데 쪽으로 들어갈수록 니켈이 좀 많다. 왜 겉에 쪽으로는 백금이 우세하고 이쪽으로는 가운데 쪽으로는 이제 물론 백금이 좀 우세하겠지만 니켈이 좀 존재하는 거고 니켈이 겉으로는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좀 지우고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백금만 있고 이 니켈은 거의 표면 쪽으로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그 폴커브를 가지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 해봤더니 요거 보이죠? 이제 이거랑 얘네들이랑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봤지만 특히 요거 있죠. PDA 40 그다음에 오히려 80으로 갈수록 성능이 더 떨어지면 요놈 같은 경우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도파민 이제 40 정도 같은 경우가 제일 우수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밑으로는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요 밑으로는 이제 얘네들이죠. 얘네는 성능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여기가 이제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촉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할 얘기는 바로 이제 카본 부식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카본이 부식된다. 이거 뭐냐면은 PT 자, 카본이 부식이 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 반응을 보세요. 카본 부식은 어디에 오냐면 이 물하고 카본하고 반응해서 CO2가 생겨나면서 다시 프로톤과 전자가 생겨나는 반응인데 이 반응의 그 표준 환원 전위는 0.207V예요. 그다음에
표준 전압이 카본 부식의 표준 전압이 0.207V라면은 부식 반응은 일단 산화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산화 반응을 위해서는 과전압이 양수가 되는 거고, 과전압이 결국 연료전지 양극의 전압은 0.207보다 크기 때문에 양극에서는 0.207보다 크죠. 양극 즉 그 캐소드죠. 캐소드는 아마 1.2V 이론치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뭐가 됐든 0.2V보다는 일단 크게 되죠.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카본 부식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어, 실제로 정상적인 구동을 한다면 카본 부식은 별로 있지가 않는데 문제는 어, 카본 부식은 속도가 배ung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어, 과전압이 큰 과전압을 요구하는데 아마 1점 과전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2V 이상에서는 탄소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연료전지 양극에서 즉 캐소드에서 전압은 1V 이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카본 부식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죠. 정상 구동식 카본 부식의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일까요? 여기 정상 구동식 카본 부식의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정상 상태일 때 카본 부식이 발생. 언제? 음극 같은 경우는 즉 수소 쪽이죠. 열역학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근데 문제는 양극 같은 경우는 이제 캐소드죠. 반응 속도가 느려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음극 양극에서 카본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양극과 음극에서 즉 그 에노드하고 캐소드에서는 카본 그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각각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본 부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림을 놓고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카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카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백금이 빠바바바바바바 박혀 있는데 문제는 카본 코로전이 일어나면은 카본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카본이 사라지면서 여기 붙어 있던 여기 이쪽에서 이제 그 카본이 코로전이 일어나면 이 백금 입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떨어져 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놈하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모양이 되는 거죠. 떨어져 있고 달라붙고 그다음에 떨어져서 근데 사실 달라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져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제일 날아가 버리는 거고 이쪽은 둘이 붙으면서 덩어리가 커지면서 그 압력이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카본이 그때 CO 가스로 유실되면서 없어지면서 촉매층 두께가 얇아지고 접촉 저항 증가, 전압 저항 과전압 연료전지 그래서 연료전지 성능이 감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금 촉매 입자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까 그리고 뭉치기도 하고 그러죠. 유효 표면적이 감소해서 반응 사이트가 감소, 활성화 저하가서 결국엔 과전압이 상승해서 결국엔 성능이 감소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카본 표면이죠. 촉매 담지체랑 GDL 쪽에서 이제 산소 작용기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산소 작용기 때문에 친수성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친수성이 증가가 된다면 물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플러딩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플러딩 때문에 벌어지는 게 물질 전달 여기 과전압이죠. 과전압 상승해서 연료전지의 성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카본 부식은 비가역적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카본 부식이 정말 심각한 건 꼴랑 30분 했는데 성능이 80%나 작살이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본 부식이 되는 이유 카본 부식이 활성화되는 조건은 습도, 높은 온도, 그다음에 높은 산소 농도라고 하는데 산소 농도는 아니에요. 왜냐? 카본 부식의 벌교는 CO죠. CO 결국엔 C가 뭔가 만나서 최근 CO2가 되는데 CO2가 되는 여기가 O2가 아니라 물의 H2O랑 반응해요. 산소는 H2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해봤을 때 세론도에 따라서
세론도에 따라서 이제 봐봤더니 60도일 때, 75도일 때, 90도일 때 봤을 때 CO2는 뭐냐면은 그 발생되는 그 카본 부식의 결과로 발생되는 거죠. 그 온도가 높을수록 카본 부식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60도 같은 60도에서 그 O2와 N2를 같이 집어넣어 봤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 외부에서 산소 농도랑 그 부식이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휴미디파이드라고 죠. 60도에서 휴미디파이드 됐으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서도 이만큼의 어떤 뭐 CO2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O2도 아니고 N2도 아니고 결국에는 물 때문이라는 거죠. 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카본 부식은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첫 번째 뭐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CV를 찍어 본 거예요. 뭐 카본 블랙일 경우에 뭐 카본 나노 튜브일 경우에 이제 뭐 CV를 찍어 봤는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죠. 그 다음에 그 CO2가 생성되는 커런 덴시티를 한번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제 CO2가 어떻게 생겨난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본 부식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식이냐면은 자 에노드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 캐소드에다가는 N2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넣는 거죠. N2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에노드는 캐소드를 이제 워킹 일렉트로드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에노드에 그 카운터 일렉트로드랑 여기 카운터랑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같이 물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전압은 1.4V를 걸어주고 30분 동안 걸어줍니다. 그다음에 그 가습된 질소를 공급해주면 여기서부터 캐소드에서 카본 코로전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2가 발생되는 걸 측정하는 거죠. 아까 그 실험들 이 결과들이 바로 요 결과들이요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죠.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이제 CO2를 측정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임피던스도 찍었다가 CV 테스트 했다가 이거 이제 커로전 테스트인데 이거는 그냥 뭐 전기화학적인 깊은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카본 부식의 이제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MEA의 성능은 엄청 떨어진 거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CO2 발생량도 굉장히 30분 동안 했는데 CO2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V 역시도 굉장히 확 줄어드는 게 볼 수 있죠. 특히 저기 수소 영역 당연히 산소 영역도 많이 줄어들었고 임피던스 역시도 여기 보시죠. 이게 굉장히 이 반원이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거에 비해서 결국에는 그 촉매 저항 즉 이타 액티베이션 과전압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 임피던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습 때문에 뭐 부식을 봤을 때 초기에는 이게 까만색을 보인 게 여러 가지 조건을 해봤더니 결국엔 가습 온도, 가습이랑 그 여기죠, 그러니까 non humidified,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없는 놈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30도 같은 만 해도 벌써 30도에서 가습했다는 얘기, 60도, 90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게 그 수분의 공급량이 증가된 거죠. 수분의 공급량이 증가되면서 결국에 그 수분 때문에 다 부식이 일어나고 엄청난 성능 저하가 있었다라는 거, 온도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카본의 구조에 따라서 뭐 이런 모양들이 또 있어요. 뭐 PT랑 카본 블랙, 그다음에 카본 나노 파이버에다 이렇게 장착한 경우, 그다음에 PT 카본 나노 케이지에다가 이제 그뭐 백금을 장착한 뭐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거죠. 이 모양들인데 모양들에 따라서 카본 블랙, 카본 블랙 이거죠. 그다음에 카본 나노 파이버 이거죠. 카본 나노 파이버, 카본 나노 케이지 요 놈이죠. 요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 XRD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에서 제일 괜찮게 나왔던 거는 카본 나노파이버 쪽이 제일 괜찮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은 LC 크리스탈라이트 thickness 바로 그 결정화된 그 두께가 값이 클수록 LC 이걸 의미하는 거죠. 높고 좁은 픽 바로 요거죠. 002 픽이 LC를 의미하는데 이쪽이 높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002 인터레이어 스페이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백금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값이 클수록 002,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이동한다라는 거죠. 요 놈이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인데 LC하고 로어 D002가 LC 값이 커지고 D002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래파이테이션 디그리가 카본이 이게 그 그래파이트 된 게 더 많이 그래파이트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CNF 같은 경우가 제일 가장 그래피타이제이션이 가장 잘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카본 블랙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넓고 짧죠. 그 다음에 카본 나노 케이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좁아졌고 좀 더 길어졌고 그 다음에 카본 나노 파이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해봤더니 카본 나노 케이지하고 카본 나노 파이버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자, 당연히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봤더니 부식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본 거죠. 확대해 봤더니 역시 카본 나노 파이버 쪽이 카본 나노 케이지보다도 보다는 이제 부식이 좀 더 잘 된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뭐냐면 카본 나노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이렇게 거의 이제 비포 애프터가 그 부식 테스트한 비포 애프터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볼 수 있었죠. 여기 아까 보지만 자 이제 모양은 이렇게 나왔어요. 카본 나노 파이버 쪽이 성능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능은 더 이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카본 나노 케이지 쪽이 부식 저항성이 카본 좋다 짱짱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결과 역시도 그 CB 테스트 해봤더니 여기 어, CNC 카본 나노 케이지 쪽이 훨씬 유지한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임피던스 역시도 별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본 블랙 같은 경우 굉장히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 거죠. 코로전 테스트 이후의 결과들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XPS 데이터도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카본 나노 케이지 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산소를 덜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에는 그 산소를 그러니까 부식이 덜 됐다는 소리겠죠. 부식이 가장 덜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XPS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구성에서는 카본 부식 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카본 부식에 대해서 좀 카본 부식을 정리해 보면 카본 부식 반응은 자 카본이랑 물이랑 만나서 CO2랑 4개의 프로톤, 4개의 전자가 생겨나고 이때의 전압은 0.207V라는 것을 알 수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본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원료인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산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수분에서 유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최소한 접촉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료전지 반응에서 생성물은 물이기 때문에 연료전지에서 물의 존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발소성 가진 카본을 사용하면 카본 부직 저항성이 증가한다. 바로 이제 CNC 카본 나노 케이지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한 거였죠.
다음에 그 카본을 이제 산처리하는 시간인데, 카본 산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0시간, 1시간, 3시간, 4시간, 8시간, 16시간 이렇게 해봤는데, 산처리를 해본 결과 0시간, 이게 이런 어떤 분포를 볼 수 있는데, 16시간 했더니 굉장히 카본이 좀 더 이제 골고루 분포된, 갈수록 더 골고루 분포된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산처리 시간에 따라서 이제 CV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까만 게 0인 거고, 갈수록 카본 산처리 기간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기 16시간, 이게 점점 이 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산처리 시간이 길수록 산처리 시간이랑 어, 반응 면적이랑은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입자 침전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없는, 이건 없고, 갈수록 입자가 이제 침전이 이제 뭐 좀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지 아니, 한 시간 지나니까 이런 놈이 쫙 침전하는데, 16시간 침전한 놈들, 그 산처리한 놈들 같은 경우는 침전이 거의 안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해봤더니 성능 역시도 굉장히 16시간짜리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사실 요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 핑크색 8시간짜리가 사실 여기서 보면 그 전지로서 성능 8시간이 제일 좋게 나왔네요. 근데 하지만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4시간, 8시간, 16시간은 성능으로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여기까지요. 1시간, 3시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다 몰려 있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 놈은 또 동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 근데 퍼포먼스 자체는 이제 괜찮습니다. 초기 퍼포먼스. 근데 이제는 음, 코로전 테스트 결과를 해봤더니, 코로전을 해봤더니 사실은 그 카본 코로전이 좀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산처리 오래 할수록 카본 코로전은 더 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CO2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카본 나노파이버의 그 뭐지 작용기를 이제 다루는 과정에 대한데, 여기서는 그냥 글쎄요, 여기다가 뭐 모디파이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벤질, 메크롭탄 뭐 이런 놈이 이제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아미노피렌, 아미노피렌을 여기다 박아 놓은 경우, 그다음에 PCA, 그러니까 여기 어, 피렌 카복실릭 애시드, PCA를 이제 여기다 박아 놓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놈들도 이제 종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림은 보여줬지만 좀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놈이죠. 여기 COOH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여기 이제 COOH를 여기 카본 나노파이버 위에다가 요 놈이죠. 요 놈을 박아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COOH가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이제 뭐 침전이 더 잘 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카본 나노파이버가 열 처리한 놈보다는 침전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템 사진 찍어봤더니 역시 좀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A번은 아무것도 안 한 놈, 이제 갈수록 보니까 이 B가 BM, 그다음에 이거는 AP, 이놈은 그 PCA. 봤더니 이놈이 좀 더 이제 굉장히 골고루게 이제 분포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엘리미네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걸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CV를 찍어봤더니 역시 이놈이 제일 우수하더라라는 판결을 볼 수 있어요. PCA 동원한 놈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XPS 데이터 상으로도 이쪽이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쪽 보시면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 이제 성능 차이도 VI 커브 차이도 별로 없다라는 거, 바로 PCA 쪽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그 MEA를 이제 좀 다루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MEA를 다루는 과정, 어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